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미향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크게 학비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지원 등 4가지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 사망자, 행불자, 상해를 입은 자는 829명으로 아주 제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크게 들지 않고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민주화라는 역사의 한쪽 끝을 잡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고인이 되었거나 부상을 당하였거나 행불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가능한 방법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생사를 함께하였던 동지적 의리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성사 유무와는 별개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세계에서 박수받을 일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론의 비난쯤은 무시해버리고 일단 질러봄직한 일이죠. 그러나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민주화는 거리의 투사로 자처하는 당신들이 독차지할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송이 국화는 봄부터 소쩍새 울음을 들어야 했고 천둥과 비바람을 맞아야 했고 밤낮의 온도 차이를 견뎌야 했으며 발길에 짓밟히지 않아야 했으며 풍찬 노수가는 거린이 살아남듯이 여러 상황을 겪고 나서야 노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도 당신들이 독차지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으로 나누어야 할 역사적 훈장이라는 사실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보다 더 나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보가 담보되지 않고 경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꿈을 향한 노력이 무모함에 가까운 도전적 열정으로 이어지는 동인이 없었기 때문에 찻잔 속의 돌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민주화 시위를 할 때 김일성은 남침의 시기를 저울질하였으나 휴전선을 지키는 튼튼한 군인들과 후방에 열성적인 국민이 있었고 세계를 누볐던 기업가가 그리고 상사원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이루어 나갔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경제와 민주화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화 유공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된 나라를 건설해달라는 진심 어린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좌파 정부라고 해서 좌파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민주화 운동에 가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고귀함을 나라가 앞장서서 인정하고 보호해주며 산업화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궁핍하지 않게 살도록 보살펴 달라는 최소한의 호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던 취임연설은 온데간데 없고 적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적은 정부의 적이 아니고 국민의 우방은 정부의 우방이 아니며 국민의 혈명은 정부의 혈명이 아닌 것으로 느껴져서 불안하기만 하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적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우리를 위해 쏠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국민 하루 밥 3끼도 먹이지 못하는 독재자를 향해 계몽군주라고 축혀 세웁니다. 75년의 기적을 담보해준 우방국에 파견된 대사가 지금의 선택은 달라져야 한다고 의기장을 놓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 우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 이쁘게 봐주세요. 충북 괴산의 화양동 서원에 만동묘를 세우고 중화를 생각하면서 개걸음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송시열의 제자들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학부 1년생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내뱉던 이야기들이 국사의 현장에서 논의되고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도 진보되지 않은 이념과 사상의 굴레 속에서 국사가 논의되고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다만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발의를 보면서 민주화는 당신들이 가로채어 독차지할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어느 날 부재자 투표함이 설치되고 국보위 중진이었던 분이 사전 검열을 나오셨습니다. 저는 직속 상관과 함께 그분을 수행하였죠. 수고했다면서 칭찬하던 그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니 이거 대중이색 아니잖아, 빨갱이색이잖아, 이거 바꿔야 되겠구만, 바꿔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연노란색이면 보기도 좋은데 왜 빨갱이색이라고 하시나. 그리고 이미 전국에 설치되었고 투표가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바꿔?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젊은 청년 장교로서 무수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부터 천이 흰색으로 교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투표를 마친 부재자 투표 봉투가 선관위로 발송되기 전에 개봉을 하여 1번 이외에는 무효표로 만들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교는 문제가 되면 진급의 우선 케이스가 된다면서 당당하게 하였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저는 각오했죠. 제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리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는 보고를 받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안기부는 뭐하고 기무사는 뭐하고 경찰은 뭐했노? 대통령의 노성 앞에 모두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때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때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나. 목숨을 걸다시피 각오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차례 검토를 거친 후에 사령관님이 독대 보고를 들어가셨죠.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나오셨습니다. 국방부를 통하여 전군에 하달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재자 투표 관련 부정비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좌파들이었다면요, 지금 이런 보고 할 수 있습니까? 4.15 총선에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부재자 투표는 봉투를 따고 무효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QR코드로 매우 간단하게 개표 실시간으로 인풋과 다른 아웃풋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유엔인가 어디에선가 4.15 총선 부정을 규명하러 온다고 하니 나라 망신 톡톡히 사게 생겼습니다. 부정을 제기한 사람들이 매국노인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람들이 추정입니다만 망국노들인지 드러날 일이죠. 지금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신처럼 떠받들어 모신 대통령이 저잣거리에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위대한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다. 이때 보상을 다 받아 챙기자. 기회는 왔을 때 거머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회란 두 글자는 같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이때이고 당신들은 이익을 누리기 위한 이때입니까? 같은 이때인데 지향하는 바는 어찌 그리 다릅니까? 태양광에 그렸던 빛나는 꿈은 장마에 가려져 희미해지고 풍수해로 벗겨진 산천은 시뻘건 상처를 드러내 아픔을 호소하지만 당신들은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참으로 알다가 모를 일입니다. 아름다운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얻는 전기는 조금이나 잃는 것은 생태계 파괴라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합니다. 수초가 죽고 고기가 죽으며 물이 썩으면 식수원은 고사하고 농업 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날이 온다고 걱정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고향이 없습니까? 떠나온 곳이기에 더 이상 상관없으니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까? 저의 멘토님은 부마 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소요를 진압하려던 정부의 계획을 취소하게 만드셨습니다. 카트 피스톨이라는 최고 단계가 발령되었고 출동 직전에 다시 한번 당위성을 판단해 보라는 명령을 받고 여러 정황을 열거하면서 출동 불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위화도에서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회군을 하였던 이성계의 용단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성계는 회군하여 권력을 잡았지만 멘토님은 철군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1등 공신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한산도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읍졸했던 이순신 장군의 우심전전야를 생각하고 사신다고 합니다. 수국의 추광모하니 경한 안진고라. 우심전전야인데 잔을 조공도라. 한산섬에서 이순신 장군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읊었던 시조입니다. 복지부동, 복지안동, 흡사 사망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공직에서 이런 보고서에 목숨을 건 그분의 삶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은 감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밝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낙선 공작을 무산시킨 사건입니다. 이제는 밝혀도 되겠습니다. 이회창이 50만 표 차이로 패배한다는 분석이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인재가 300만 표를 먹어버렸으니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이인재에게로 몰려갔던 지지자들의 100만을 돌려 세울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려 세웁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 공작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작에 시동을 건 사람이 있었죠. 경남 지역 기관장 공동으로 이회창 지지를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있고 말고요. 지난 대선에도 과거 같았으면 절대로 불가했던 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지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외청장도 했고 어떤 부서의 지방관서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회창 지지 공작을 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장한 민주화 유공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공신들은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특등 공신이 있는데 저는 바로 저 자신이라고 주저없이 꼽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꿈에서 가끔 만납니다. 엊그제는요, 희한하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찾아와 저와 장시간 놀다 갔습니다. 연도 날리다가 드론도 띄워 날리며 놀다가 갔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또 얼마 전에는 김여정이 찾아와 놀다 갔습니다. 북한 권력 1, 2위인 김여정과 김정은이 저의 꿈에 나타나더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저는 현실에서는 나고자이지만 꿈속에서는 남북을 아우르는 책사인 모양입니다. 저의 자뻑입니다. 웃음만 나오네요. 빙그레 웃으며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잡니다. 요즘은 잠잘 시간만 늘어납니다. 활동이 제한되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잠만 자는 것이죠. 머리가 띵합니다. 지하철을 타보면요, 퐁당퐁당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이 앉죠. 그리고 사이에 가방을 아예 놓아버립니다. 앉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죠. 위생적 안전을 우선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민주와 자유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와 자유를 갈망하며 초계와 같이 한 몸을 던졌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 아닐까요? 과연 그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좌파 인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민주화 유공은 당신들이 독차지할 잔치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역사적 훈장이자 영광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민주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편협한 민주화 자유는 상대의 자유와 민주의 속박의 굴레를 씌운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